이제 두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그 다음에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사실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계속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늘려왔던 거고요. 서울대처럼 수시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겠어 라고 한 학교들이 그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 원래 교육과정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건 선택과목 다양화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요.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오게 되면 자, 화면에 있는 보통교과 계열을 가게 됩니다. 그럼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듣게 되는 거고요. 2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이라는 것과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가 혹시 외고나 최고나 과고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문교과 중에 전문교과 1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전문교과 2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원하면 전문교과 1을 일부 가져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진로 선택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인정이 되는데, 따라서 만약에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또는 과기원 계열의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 학교가 전문교과의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선택하고 나면 12월쯤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학원에 가서 수학 문제 풀고 선행학습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독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행한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충분히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내 진로를 명확히 하는 게 대학 입시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만 등급이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BC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으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요. 수학 같으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대학에 따라서 우리 학교 이과를 올 때는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돼 라고 지정한 학교가 있어요.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건지, 어떤 계열을 갈 건지 정도는 정해져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결정한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늦어도 8월, 9월까지 결정이 끝나야지 2학년 교육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자, 탐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전체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특이하게 물화생지, 과학의 2과목은 전부 다 진로 선택, 즉 절대평가 과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아이들이 물화생지 2를 듣는 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원점수 과목평균 등급이 나오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일반 선택, 즉 보통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갈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만 가지고는 교과 전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등급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가 만약에 수능을 생각하면 이 빨간 과목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과 전형을 생각하면 일반 선택의 중심의 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종합을 생각하면 진로 선택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대학을 얘기할 때 정시 전형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전문교과 완과목입니다. 즉 과학 계열은 과고 계열에서 듣는 과목들이고요. 여기 외국의 계열은 외고 계열에서 듣는 과목이고 국제 계열은 국제고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일반고에서도 원하면 이 과학 계열이나 국제 계열 걸 가져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과기원 계열을 갈 거다라고 하면 주로 과고 애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애들은 당연히 수학에서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을 듣고 왔을 거고요. 과학도 생명과학 실험이나 아니면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걸 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일반고라고 해서 물리 2까지만, 생명과학 2까지만 들었을 경우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고급 과정을 또는 심화 과정을 개설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능한가까지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교육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있고요. 또 광역형 공동교육 과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고 다니면서 내가 그런 심화 과정이라던가 또는 심리학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심리학 과목 개설도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자기 주도성이라던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과목이 개설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가게 되면요, 아이들마다 듣는 과목이 이렇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장해 갖추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4월, 5월에 선택 과목 조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입생마다 가고 싶은 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매번 교육 과정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4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시간표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 주문이 되고 교사 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원하는데 그걸 가르칠 교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사를 또는 기간제 교사를 초빙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 과정을 하는 학교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지를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는 꼭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 있습니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부제를 모두가 가는 길은 피해라 그랬는데요. 남들이 전부 다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달리기를 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도 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남들이 약간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 나한테 맞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습 지도라는 거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겁니다. 주로 중학교 단계까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로 지도는요, 잘하는 걸 찾아주는 거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진로를 결정해서 너는 대학 가래, 너는 뭐 특성화고 가래 이렇게 결정을 한다잖아요. 그만큼 사실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능력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마치 달리기 능력이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하나이고 수영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재능이 하나인 것처럼 사실 암기 능력도 그런 여러 재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산업사회가 요구했던 게 그런 암기 위주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뭐 영재성 검사에서도 IQ 검사와 영재가 동일시됐던 1900년대 초에요. 이런 일이 존재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뭘 찾아줘야 되냐면 내가 잘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가장 맞는 전형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내가 어떤 전공,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그러면 어떤 교과목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성적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어서 당연히 수능이나 교과전형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게 귀찮아 그럴 수 있지만요, 대학이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미래라고 하는 건 점수를 서열화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혹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또 그걸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이긴 하지만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인문계열에서 필요한 게 뭐냐, 자연계열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자기 이해와 세계 이해를 통해서 나는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할 거야 이런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 차세대 에너지가 어디가 유명한지, 어떤 사람이 유명한지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학상의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개발한 교수가 석상일 교수래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해야 되나요? 석상일 교수가 그럼 어느 대학 교수지? 어떤 과 교수지를 찾아봐야죠. 그때는 에너지 화공과 교수예요. 대학이 어딘가 찾아봤던 유니스트 교수예요. 그럼 유니스트에 가서 유니스트가 어떤 아이를 뽑는지 찾아봐야 되죠. 인재상은 뭐고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나는 유니스트 갈 거니까 나는 수능 공부해서 가야지 라던가, 나는 유니스트 석상일 교수 밑에서 공부할 거니까 나는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 잘 받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향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유니스트는 수능 전형도 없고요, 교과 전형도 없어요. 100%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차세대 에너지를 할 거고 에너지 화공을 갈 건데 석상희 교수가 있는 유니스트를 할 거야. 그러면 선택 여지가 학생부 종합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들을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거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 화공 유니스트를 가려면 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동아리, 어떤 동아리 할 거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뭐 미래가 온다, 미래에너지 이런 관련된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과학 분야니까 과학동화 같은 걸 꾸준히 구독한다던가, 이런 모습들, 또는 유니스트 학과 체험을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떠냐. 그러면 결국은 현재 고등학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중학교 때 저런 결정들을 했다면, 아, 그러면 유니스트에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 어딜까? 과고일까? 아니면 영재고일까? 아니면 뭐 거기를 많이 본 어떤 학교일까? 이렇게 결정해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과인 것 같긴 하지만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보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영은요, 약간 이런 리더십 발표를 강조하고 있고요, 경제는 논리 분석력을 강조합니다. 그럼 내가 경영학과에 관심 있다면 당연히 경영학과에서 대학의 전공 과목이 뭔지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 외에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은 뭔지도 찾아봐야 되고 갈 거고요. 그럼 선택 과목을 탐색하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계열이라도 강조점이 좀 다르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그쪽 준비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면 교과와 다른, 수능과 다른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수능이라던가 교과처럼 암기하는 능력들,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노력과 다른 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내신 준비하거나 수능 준비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명은 좋아서 하는 거고 한 명은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건 정당한 거예요. 자, 부동산 구입할 때, 자동차 하나 구입할 때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몇 달씩, 그죠? 그리고 단 얼마나 더 싸게 살려고 온갖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근데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고등학교, 대학을 결정하면서 누구한테 툭 하고 물어봐, 학원 가서 물어봐서, 자, 얘 내신 성적 이만큼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쉬운 방법, 빠른 방법 이런 거 찾지 마라.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택 기준인데 제가 자소서, 자기소개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거 없으면요, 그냥 일단 하나 선택해서 해보면 돼요. 일단 시도해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해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대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외고나 자사고로 오면 자기소개서라는 걸 쓸 텐데요, 그때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요, 내가 가려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 대신고등학교면 대신고등학교 이러이러한 고등학교잖아요. 저와 대신고등학교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뽑는 거지. 대신고에 대해서 대신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저 대신고 갈래 뽑아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뽑죠. 선발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가 또는 대학교가 어디고, 그걸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체를 정리하는 거일 것 같은데요, 대입을 크게 정리하면 정시와 교과, 학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시와 교과는 상대평가입니다. 정시는 전국에 있는 학생의 서열로 하고 교과는 학교 내 학생의 서열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둘 다 경쟁이에요. 옆에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오면요, 내가 피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일반 선택 과목 중심의 수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 전형도 수능 출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은 교사 중심에 열심히 가르치고 난 열심히 받아 쓰고 이런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은 지필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수능처럼 누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냐, 정확하게 푸냐,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방과 후도
국영수 중심의 수능 중심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학종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옆에 친구는요, 내 협력자예요. 걔가 로봇 동아리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가 바빠야 돼요.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표 많이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당연히 수행평가가 많아서 그런 개별화된 기록들이 실제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정시교과와 학종은 두 마리 토끼라는 거죠. 같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대학도 없고 세상에 나쁜 고등학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으면 좋은 고등학교고요. 나한테 맞으면 좋은 대학인 거예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희망대학, 희망학과, 희망전형 3개 정도 정한 다음에요, 거기가 어딘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정하고요. 또 고등학교를 한 3개 정도 정한 다음에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분위기, 뭐 창체, 수행평가 비율 이런 것들을 봐서 내 아이가 가려는 대학, 내 아이가 가려는 전형과 잘 부합하는지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정보는 널려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 조금만 찾으면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미 인터넷상이에요. 해당 대학에 가면, 해당 고등학교에 가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